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30대 여성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서 5월 8일까지는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해야 됐죠.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은요, 그 기간 중에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있는 부친을 찾아갑니다. 부친이 암 투병 중이어서 병문안을 다녀온 건데 네. 이 여성의 아버지는요, 지난해 4월 30일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때 다녀오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건데 하지만 이 보건당국은요,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30대 여성의 이탈 사실을 적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건소 관계자는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그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앞서 이제 그 기간을 보시면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도중에 지난해 4월 30일에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만 듣고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딱하잖아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게 나의 경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분명히 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대 여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 재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 찾은 점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적시하는데 이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아니 누구는 저런다고 좀 뭔가 마음이 짠하다고 봐주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누구는 너무 칼같이 무 자르듯이 하고 너무 이거 들쭉날쭉한 거 아니냐? 이게 혹시 적정한 조치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소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에게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 격리 장소를 9차례 이탈한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적용례가 늘어나는 범죄 혐의이고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이다 보니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이건 누구한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된 도리로서 임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방역 위반으로 본다는 것도 참 난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까 인지상정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서구 국가에서도 아예 장례식을 금지시킨 나라도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의 경우 그리고 형제 자매 장례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검사 후에 음성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그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마다 세부 지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지상정을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부모의 직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을 장례를 치러도 된다. 뭐 이런 세부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세부 규정이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그나마 있어야지 뭔가 방역을 그나마 핀셋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상당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방역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몰렸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여의도에 백화점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아하, 굉장히 큰 백화점입니다. 거기가 개장을 했는데 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인파가 몰려가지고
인근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모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저 백화점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제 모습인가 봐요. 진짜 여의도 백화점이 개장을 했는데 아마 이게 개장 전부터 아마 뉴스에 나왔던 곳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백화점 개장에 인근 교통이 정말 발 디딜 틈, 인파로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주민분들입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포 축제 때는 지하철로 되게 많이 와서 그게 약간 불편했다면 이 상권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의도, 여의나루, 여의도 여기 전체가 차량이 많아져서 바로 이제 저런 거예요. 이게 유인경 평론가님 우리가 백신 접종이 돼서 면역의 시간이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해서 야 이제 코로나부터 해방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지금 이제 화제의 명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사람이 인파가 뭐 더구나 휴일이어서 가족끼리 몰려들다 보니까 체온을 재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저곳이 뭐 백화점에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식당가도 있고 그러겠죠. 카페가 유난히 많은 곳으로 있었는데 네. 식당에서 2m 간격 거리 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거의 없었겠죠. 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1시간, 2시간 이상을 걸려야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풍경이 벌어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네. 코로나19 감염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백화점 측에서는 네. 여기는 좀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는 뭐 좀 조경도 잘해놓고 좀 널찍하게 해놔서 환기에 신경을 좀 썼다.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전층 환기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확실히 거리 두기입니다. 네. 사실 백화점 측도 난감할 거예요. 그렇다고 개장은 해야겠는데 뭔가 강제로 뭔가 이 인원을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이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뭔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혹시라도 3월 달이라고 해서 이제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 뭔가 경각심마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간 큰 도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이 간 큰 도둑은요.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하. 눈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네.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5시 텅 빈 헬스장에 3명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네. 이리저리 둘러보며 벽에 걸린 사진도 보고 하는 그냥 뭐 걸로 당당하네요, 봤는데요. 행동이. 네, 그냥 헬스장 구경이라도 온 것 그러네요. 같은 느낌이죠. 어허. 그런데 어딘가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이들. 우와! 지금 뭔가를 무겁게 들고 나오는데요. 어? 자세히 보니 바로 금고입니다. 대박 사건. 보통 금고털이범이라고 하면은요, 금고 비밀번호를 열어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간이 크고 힘이 세면 이렇게 금고를 통째로 훔쳐서 나온 건데 일당 중 한 명은 골프 가방도 훔쳐갑니다. 어허! 그리고는 헬스장 관장의 차량에 금고를 싣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야, 아니 근데 처음에 보세요. 저 차량에 금고를 싣습니다. 근데 그 차량도 헬스장 관장 차량이랍니다. 거기에 금고를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는데 앞서 CCTV 영상 보시면 아마 안진용 기자님 설명이 없었다면요. 그냥 뭐 헬스장에 회원 가입하러 왔나? 아주 당당합니다. 여기저기 둘러도 보고요. 그런데 저 피해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금고에 들어있던 수표와 현금만 1억 1,500만 원이라고 어허.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SUV 차량과 골프 용품 등도 절취해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당은 타가운 차량에 오물을 뿌리고 어지럽힌 다음에 다른 차량에 금고를 싣고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CCTV에 찍힌 영상만 보면요. 저 범행이 막 서두른다거나 뭔가 이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정말 정해진 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침착하죠. 범행에 걸린 시간이 단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하. 일단 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태연한 표정을 지으니까 저 건물 입구에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있었지만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뭐 건물에 사람 많으니까 괜찮겠지 했겠죠. 아하. 그다음에 헬스장에 들어서서는 탈의실 사람이 있나 없나를 둘러본 다음에요. 네.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갖고 사무실에 싹 진입을 한 거죠. 허허. 그리고서는 3명이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가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치 삼류 영화 같은 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게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 뭔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범인들이 누군지 혹시 좀 범위가 좁혀질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범행 일당이 상당히 저 헬스장 내부에 대해서 잘 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일당 중에 한 사람이 해당 헬스장의 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하, 뭔가 등잔 밑이 어두웠다 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헬스장 금고에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회원이니까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좀 친해진 회원이 있어요. 술 한잔 먹다가 뭐 자기가 CF PD다. 그럼 뭐 CF를 찍어주겠다. 내가 아는 뭐 배우들 뭐 이렇게 저렇게 남자들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자기과시욕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나도 이제 금고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 뭐 저도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했죠. 한 5억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사단이 난 거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술 먹고 내가 재무돈 판 거죠. 뭐 어이가 없었죠. 설마 그런 느낌? 근데 뭐 현실이 눈앞에 나오니까 황당했죠. 그냥 뭐 정신도 없고 막 몽롱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저희가 화면에 저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 부위를 뿌옇게 처리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헬스장 대표분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그분은 비교적 CCTV 화질이 좋습니다. 선명합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했더라도 체격과 얼굴 윤곽을 보면 모자를 둘러쓰고 있더라도 누군지 금방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면 헬스장 대표는 5억 정도 있다고 일단 부풀려 말했다는 자신의 자책을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1억이나 되는 돈이 그래도 금고에 있었을까요? 헬스장 관장이 A씨와 함께 여행을 가 술을 마시다가 금고에 거액을 보관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1억 1,500만 원, 현금, 수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관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이렇다 보니까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탈세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헬스장 관장에 따르면 사업상 대출금 7천만 원에 차량 판매 등 대금 등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금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저런 절도 피해를 당해서도 지금 억울한데 이런 억측까지 나오면 더 황당할 것 같습니다. 헬스장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저런 대담한 절도를 저지른 이 범인들이 황당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이 금고를 훔친 A씨는요. 범행 다음 날 부산 등지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내고 양주를 먹었고요. 이 모습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아하. 게다가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의 술값까지 모두 내주는 이른바 골든벨을 울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요즘 SNS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걸 플렉스라고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뻔뻔하게 훔친 돈으로 이를 과시하는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 절도범들은 대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머리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SNS에 자신의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동선도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누군지 인상착의 그리고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는 검거는 시간 문제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검거가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지난달 28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현행범 체포에 지구대로 연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나가는데 A씨의 입에서 엉뚱한 단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자를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던 A씨.
의문의 단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금고, 조사, 형사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고 네. 급기야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포털 사이트 검색 1위라는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 해당 단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결과 바로 이 사건, 서울 강남구 헬스클럽 금고 도난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비교적 경한 사건으로 입건을 하게 된 경찰은 비교적 중한 사건이 계류된 또 다른 경찰서로 그 신병을 인계하게 되고 해운대구 경찰은 강남경찰서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하게 됩니다. 저렇게 대한민국이 넓을 줄 알지만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경찰에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뱉은 말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헬스장 대표 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찰서에서 유치장 들어가서도 면회할 때도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들고 가는 건 봤다. 그리고 같이 그 차를 타고 간 것도 맞다. 하지만 그냥 얻어 타고 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잡힐 때는 그 차 타고 잡혀요. 금고를 싣고 갔던 차량에 음주로 부산에서 잡히는 거죠. 정말 30대 남성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치기요. 정말 철딱서니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쉽게 번 돈 흥청망청 쓰면서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힙니다. 결국 경찰이 A씨를 특수절도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합동한 특수절도인데다가 훔친 금액이 고액이죠. 그리고 이 고액을 단기간에 흥청망청 써버렸으니 변제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아하. 중형 선고 우려가 높으니 도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요즘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우시잖아요. 코로나 국면에서. 최근에야 정말 다시 영업이 재개돼서 그나마 숨통 좀 트이려나 했는데 이런 변을 당하셔가지고 정말 절망이 크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래도 검거가 됐으니 그래도 그걸 위안 삼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까요? 참 노사연 씨 하면은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습니다. 저도 진짜 노사연 씨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평탄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요. 뭔가 마음에 담아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닭죽이라든지 수지곰탕이라든지 뭐 어디 김치고 뭐 다 지금까지 제 거 다 해서 가지고 다 챙겨줘요. 다 챙겨줘요. 다 줘야지 내가 소화가 되고 내가 먹고 그래. 제가 그래도 그렇게 연예계에서 건강하게 노래 잘할 수 있는 거는 언니가 정말 많은 받침을 해줬고요. 뒷받침을. 저는 하여튼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언니는 정말 겉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되게 막 밝고 막 하지만 진짜 말없이 진짜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우리 언니가 겨울나무의 소나무처럼 눈보라가 쳐도 언니가 방어막을 딱 쳐주고 항상 그런 언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진짜 복을 많이 받았다. 특히 언니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남편들이 질투할 만큼. 안진용 기자님, 사실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뭐 자매지간에 다 그렇지 뭐 대한민국에 언니가 뭐 잘해주면 다 뭐 지금까지 언니 덕분에 살아왔어요. 다 그렇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체 어떤 자매입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둘이 터울이 크진 않아요. 2살 차이인데 네. 어릴 적에 옷부터 머리까지 언니가 하나하나 다 해줬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무려 노사봉 씨. 어릴 때 사진인가 봐요. 네, 어릴 때 때 두 자매의 모습이고요.
노사봉 씨가 결혼을 하고도 무려 7년 동안이나 동생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허. 노사연 씨는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언니가 먹을 거부터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매일 챙겨줘서 매일 산타클로스 같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얘기는요. 하루하루를 전부 다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사연 씨는요. 내가 결혼을 늦게 해서 그걸 일일이 챙겨준 언니는 내 엄마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세상에 얼마나 삶에 버팀목이 되셨으면 엄마 같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자매가요, 2살 터울이지만 자매가 닮기도 닮았지만요. 와우, 두 사람의 입담, 개 입담도 정말 우연을 가리기 힘들답니다. 그 모습까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예쁘다 그래도 잘생겼잖아. 아니 잘생겼었어. 진짜 잘생기고 큐티가 났어. 허야 큐티가 났고. 그리고 다리 같은 게 너무 이뻐갖고 내가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랬어. 아, 미스 코리아 이렇게 출전할 정도로. 진짜로 미스 코리아 내가 추천했었지. 5학년 때까지는. 어느 날부터 자꾸 먹기 시작하는데 불기 시작하는데 그다음엔 올라가면서 퍼지면서 하는데 그 이후로는 캘찌기 시작하면서 숨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못 말리겠더라고. 얼마나 먹는데 얼마나? 3배 먹어요. 이 언니 매일 나한테 잔소리하고 엄마한테 매일 밥도 안 주고서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밥을 줄 때마다 밥을 너무 조금씩 줘. 손님들 오면 나보고 밥 풀라 그럴 때 제일 좋아. 근데 내 거 밥 꾹꾹 눌러가지고 아니 나중에 밥이 안 퍼질 정도로. 먹어도 배가 허한가 봐 그때는. 야, 정말 쉴 새 없이 속사포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노사연 씨랑도 방송 많이 해보셨죠? 예, 노사연 씨 어허. 방송도 하고 출연을 라디오에도 했었는데요. 아하. 화면과 화면 밖이 거의 일치하는. 그래요? 예, 더구나 또 자매가 저렇게 같이 웃기기도 힘든데 정말 만남의 현실 자매예요. 미스 코리아를 권유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예, 물론 5학년 때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정말 그 엄마랑 언니는 못 먹겠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먹는 걸 이뻐하셔서 동네 그 문방구랑 빵가게 같은데 돈을 주워가면서 우리 사연이 오면 공짜로 주세요. 그래서 아버님 덕분에 저렇게 했다고 그러기도 복스럽게 먹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또 디스를 하더라고요. 노사연 씨가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가졌을 때 정말 동네에 있는 닭이란 닭은 다 시켜 먹으셨다 그러더라 얘기를 하고요. 본인이 공복이면 너무 예민해져서 차 안이 거의 식품점이랍니다. 치킨, 피자부터 음료수까지 없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집안이 그러니까 노사연, 노사봉 자매만이 아니라 그 집안이 좀 유명한 집안이에요. 설날이나 이럴 때는 만두를 1000개씩 빚는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만두국에 10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만두가 아니라요. 이북식 만두 아시죠? 네네. 주먹만한 그러니까요, 만두. 네. 이게 10개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탤런트 한상진 씨가 사촌 동생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 거짓말은 뭐냐면 배부르다. 나 이제 배부르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걸로 끝난다니까. 노사연 씨만의 폭식은 아니었고요. 온 집안이 대한민국 가수 노사연 씨를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식성도 좋은 사람 잘 키워낸 것 같습니다. 야, 또 보니까 쟁쟁한 분들이 다 또 한 가족이시네요. 배우 한상진 씨도 이모가 또 현미 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현미 씨가 이모시고. 근데 앞서 이 화면 보셨지만 노사연 씨가 방송인인데 오히려 입담은 노사봉 씨가 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노사봉, 노사연 자매는요. 하는 말마다 주옥 같은 어록을 남겼답니다.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말 잘. 전유성 같이? 전유성. 정우성죠? 전유성 씨. 네. 아, 제가 귀가 좀 제가 좀 난청이 생겼어요. 예.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방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가끔 이렇게 멍해질 때가 있어요. 듣긴 하는데 이렇게 잘못 듣는 거죠. 예를 제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진행할 때 미국을 가야 되니까 한 일주일은 녹음하고 또 다시 녹음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노래 못하는 줄 알고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베토벤도 있는데. 네, 베토벤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보청기에다가 이제 제가 의지를 하는데 그래서 더 노래가 더 감사하고 귀하고. 박성배 변호사님,
노사연 씨가 난청이라는 거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노사연 씨가 15년 전에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하다가 돌발성 난청이 생깁니다. 이후에 보청기 의지에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못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 모습을 자신의 코믹하고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강인한 정신력으로 보이는데 물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 가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게 부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니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갈등도 심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50살,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천명의 나이가 넘어서 생긴 난청이에요. 정말로 이겨내는데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경을 이겨내니까 앞서 노사연 씨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더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바로 노사연 씨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부른 노래들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 씨의 대표적인 노래 두 곡 들려드렸는데 사실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예전에 저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이거 이런 가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노래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음미를 해봤더니 김유진 아나운서는 그냥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시 구절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두 곡이요 또 사랑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노래잖아요. 노래를 들으면서 노사연 씨가 정말 사랑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난청을 극복하고 부른 노래 바램. 이 곡이요 만남 이후 노사연 씨 최대 히트곡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주부 노래교실의 인기곡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노래로 노사연 씨가 말하기를 부부 갈등도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 94년도에 자기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턴가 많이 싸우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바램보다는 이 남편의 바램이 뭔지 먼저 생각하게 됐다고 하면서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노래말처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하시기도 네. 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 두 사람은 이무송 씨, 노사연 씨는 늘 방송에 밝은 모습만 나와서 그런지 참 갈등 없이 살아왔을 것 같다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나 봐요. 그럼요.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꼬 부부들도 다 뭐 그렇기도 한데 저 두 부부가 처음 만난 곳이 조금 특별합니다. 어딜까요? 벗고 만나셨습니다. 네? 수영장에서. 그런데 워낙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를 처음 보자마자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수영복 입은 모습이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다 하고 주변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혼자만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너무 멋있지 않니 이래서 아마 노사연 씨가 임무송 씨한테 반한 걸 다 눈치챘고요. 네. 임무송 씨도 노사연 씨의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고 한국에 저런 그래머가 있다니 감탄을 했다는데 네. 그런데 노사연 씨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하. 임무송 씨가 별로 반응이 안 온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고도. 아하. 그래서 정말 이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먼저 전화를 걸고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임무송 씨가 마치 빅도촉에 지달리던 채무자처럼 결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랑과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27년 차 부부가 어떻게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원앙 커플 인꼬 부부로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요 자주 서로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데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방송에서 유서 쓰기가 있었어요. 근데 유서를 쓰는데 그 유서에 전 세계적인 이쁘다는 소리를 다 넣었어 거기다. 하나쯤 다 받으니까 배가 터지려고 그러더라고. 원이 없어. 물리셨구나 이제. 형이랑 나랑 밖에서 자주 만났거든. 밖에서는 누나에 대한 사랑이 끔찍해.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면 거의 내 얘기지. 50분을 누나 얘기하고 누나 이런 성격이 예민하니까 그동안 네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누나가 행복해 보여.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 형이 누나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은 부족했던 거야. 그게 옛날 사람들이 쑥스러워. 그게 남자다운 건데 느끼지는. 진짜 안지준 기자님 강호동 씨와 만나면 1시간 동안 1시간 중에 50분을 노사연 씨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 아직도 블링블링한 러브 막 이게 하트가 뿅뿅 나오나 봐요. 네. 네, 노사연 씨는요 아직도 이 남편 앞에서 늘 여자이고 싶고 그리고 아하. 남편 모습을 보면은 설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임무송 씨가 너무 표현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아하. 임무송 씨도 나름의 고충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미안함과 자책감이 동반된 건데 미안함은 어떤 거냐면은요. 본인이 아내가 날 안 만났으면은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공주처럼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데 노사연 씨가 더 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노사연 씨가 더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자존심을 좀 다칠 수밖에 없고요. 네. 노사연 씨 앞에서는 나는 빈곤층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책을 늘어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나 아니었으면 내 아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을 텐데 아마 이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이 하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제 남편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부부의 위기와 갈등도 또 아주 한순간에 풀리기도 하잖아요. 아까 노사연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유서를 서로에게 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 그러는데요. 노사연 씨가 쓴 유서가 정말 절절합니다. 뭔가요, 내용이? 당신 사랑했어. 행복하게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보 안녕? 고마웠어요. 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임무송 씨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어. 잘 안 됐네. 잘 안 된 거지. 미안해. 그래도 곁에 있을 거지? 그나저나 나 가면 누가 당신 챙겨줄까? 먼저 가서 기다릴게. 사랑해요 꽃사슴. 공통점은 서로가 서로보다 먼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 바깥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많이 하면서 전형적인 대한민국 부부같이 정작 본인 앞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서를 통해서 미리 써본 유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참 유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서로 철철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서 통해 다시 계속해서 변치 않고 등장하는 노사연 씨의 별명 꽃사슴을 보니까 또 분위기가 앞으로도 두 분이 해로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금실도 변치 않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한숨 터지는 사건이 터집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달 27일 밤 12시쯤 부산 금정산 터널 기장 방면의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앞서가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아하.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검은색 SUV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면서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더니 터널로 진입한 차량,
이번엔 점점 벽 쪽으로 붙는 모습인데요. 병원을 들이받을 듯 정말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아이고. 자칫 사고가 우려되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 차량 자체도 위험했지만 방금 보셨잖아요. 저 차량 뒤에 이 지나가던 차량도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어요. 저렇게 지금 가만 놔두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거리 조금 띄운 상태로 뒤에서 쫓아갈 게 계속 비틀거리면서 속도 다시 늘어납니다.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신고하신 분은 여성 운전자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10km가량을 차량 뒤쫓아갑니다. 허허. 단순히 차량 번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하면서 신고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어허. 때마침 3.1절 과속 차량을 단속하러 나온 고순대 암행 차량이 이 차량을 발견하고 10분 만에 검거에 성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야, 정말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신고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신고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이러이러한 차량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와서 지금 조치를 취해 주세요라고 아우 나 바쁘니까 저 그냥 현장 떠납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고 현장을 떠났을 수 있는데 끝까지 상황을 혹시라도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가 있을까 봐 현장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산에서도 역시 부산하니까 떠오르는 게 만취 차량을 뒤쫓던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뺑소니 차량 쫓고 있습니다. 택시입니다. 오, 보행자! 방금 사고 차량 보행자 칠 뻔했습니다. 아, 경찰차 저 앞에 보이는데 스타렉스 비상등 켠 스타렉스 여기 안진용 기자님, 저 때 당시 상황에도 이 뒤에 있던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 덕분에 다른 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24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에 도주를 하니까 택시기사가 이를 쫓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침착하게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려줬고요. 도주 차량의 진로를 막으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이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여드리고 나서 뒤에 그 택시 기사님 얘기는 뉴스파이터가 했던 얘기잖아요. 왜 재방송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희가 재방송이 아니라 두 사건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한 20대 여성, 그 신고자하고 방금 그 음주 차량을 추적한 택시 운전 기사분하고 부녀지간이라고 합니다. 부전여전. 예, 그렇죠. 부전여전으로 두 분 다 선행을 한 것인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이 부녀분이 너무나 모범적인 행위를 했다. 네. 크나큰 위험을 막고 그래서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서 네. 지금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검토 빨리 끝내고 감사장 수여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할 거 없습니다. 진짜 이 정말로 내일처럼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나 같았으면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저 상황에서 저 비틀거리는 차량을 쫓아갔던 이 따님분, 그러니까 여성분입니다. 그 행동에서 본인도 자칫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은 아버지와 딸이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저 차량을 따라가야겠다는 의지를 발현시킨 것도 상당히 특이하고 네.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고 나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신고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통상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물론이거니와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서가는 차량을 놓치지 않는 그 타이밍과 노련함이 상당히 요구되는데 네. 그 일련의 역할을 상당히 성실하게 수행해냄으로써 경찰의 검거에 적극적인 공헌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그 따님이라고 평가하기에 그러니까요. 충분해 보입니다. 사실은 저 행동이 쉬운 행동 같지만요. 정말로 본인의 이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조치해 주세요라고 현장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앞서 터널에서 영상 보셨죠? 그냥 뒤따라가던 차량이 왜냐하면 그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대를 순간 돌리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대형 추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가 이런 훈훈한 얘기 전해드리면 부산 지역에 꼭 그런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이런 훌륭한 일도 하신 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인 걸 어떻게 그렇군요. 하셨습니까? 어쩐지. 네.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시겠지만 이런 부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행, 네.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경찰에서 검토를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 하고 있다지만 늦어지면 MBN 뉴스파이터 측에서라도 감사장 따로 한번 줘서 모범 시민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요. 이번 일 이후에 아버님께서도 꼭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늘 이 터널 입구나 이런 데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늘 안전을 주의해야 되고 아마 이 모범 이 시민상 그런 상을 받으셨던 그리고 모범 운전자 상도 받으셨던 그 아버지의 그 딸 지금도 정말로 선행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부산 시민의 자긍심도 쑥쑥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